이런 것들로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온다면 그건 여러분 분명히 우울증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심을 가져도 안 돼요. 그건 햇빛을 쬐어야만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는 햇빛을 쬐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음식을 먹는 게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햇빛을 쬐는 것 같지만 그건 해를 쬐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내가 나 보기에 의롭게 행하고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이방인들에게 걸렸던 모든 질병들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첫 번째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 속에 그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여러분이 그 태양을 눈으로 망막으로 자꾸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 안경 이거 선글라스 껴가지고 눈으로 태양이 들어오지. 눈 때문에 뭐 백내장이 걸리니 녹내장이 다 그거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효소들이 없어서 생기는 영양 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음 날부터 똥 색깔이 달라져요. 똥이 누룩꾸룩해지고요. 쭉쭉 엿가락처럼 잘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책을 읽고 신문을 읽구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음식만 바꾸면 바로 해결되는데.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가서 배를 보는데 3초 걸려요. 어떻게 하냐? 앉고 일어났다가 닦고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치질 이런 거 대장암, 위장암 한국에서는 옛날에 구경도 못했고 이거 걸리면 병원에서는 희한한 거 걸렸다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관찰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저 음식들 그런데 요즘에 키우는 농산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비닐으로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햇빛을 받지 못해요. 거기다가 요즘 과일 농사지어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있어요. 농사지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달게 만들면 돼요. 달게 만들면. 예를 들면 수박, 꿀수박 그래가지고 당도 14브릭스, 15브릭스 올라가면 돈 벌어요. 여러분 복숭아 여기 맛없는 복숭아 있고 여기 맛있는 복숭아 있으면 여러분 뭐 사요? 맛있는 복숭아 사죠. 농사를 지을 때 그래서 영양소는 부족하게 하고 뭐만 늘어나게 하느냐? 당도만 늘어나게. 나는 지금 시대의 인간들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이 정상적이에요. 갈아서 먹고 골라서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교회에서 교인들의 농산물들을 수매하고 이걸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병든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양파밭을 농사 지을 때 양파를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밭에다가 1년에 1모작 해요. 농사를 지으면 2모작, 3모작 농사를 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밭에다가 양파를 심어놓고는 이건 수단그라스예요. 수단그라스를 밭에다가 싹 심어서 그 파쇄기로 밭에 파쇄해가지고 트리 같은 걸 대신해서 농사를 지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그라스를 갈아 엎어가지고 밭에다가 로타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에 큰 기계들이 안 들어가요. 기껏 들어가봐야 경운기가 끝이에요. 왜? 땅이 큰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존 디어니 뭐 이런 거 막 힘 좋고 이러니까 이놈들 들어가는데 이놈들은 무거워요. 땅을 눌러가지고 경만화 시켜서 땅 속에 있는 물질들이
뿌리들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얘들이 땅 속에서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스펀지처럼 푹신해. 그래서 저는 농사 지을 때 맨발로 농사를 지어요. 땅이 푹신하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은 우리 과수원인데요. 우리 과수원에다가 농사 짓고 나중에 창고에다 들이고 난 애들을 보면 겨울쯤 되면서 한 2월쯤 가면 그 안에서 이제 상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 애들 다 걷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막 뿌려주는 거예요. 이걸 순환 농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는 일본 나고야에 있는 박사라입니다. 저에게 3차 신경이 있어서 가끔씩 오는 통증으로 힘이 들었어요. 이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아프면 오지게 아파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의 원인을 몰라요.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내가 테니스 많이 했는데 테니스 엘보가 걸리십니다. 나이 먹으면 50개 걸리다가 왜 50견이라고 하냐면 50살쯤 되면 대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50견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일어나면 온몸을 망치로 얻어 터질 것처럼 아픈 사람들, 이거 병도 아니고 너무나도 쉽고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알람 맞춰놓고서는 한 번 눌렀다가 또다시 눌렀다가 몇 번 되면 문기작거리는 사람들, 이거 사실은요 여러분 먹거리를 바꾸면 저절로 없어져요. 제가 제일 쉽게 낫게 하는 게 류마티스 같은 이런 질환들이 온몸에 있는 어린머리 통증들. 그럼 왜 그러냐, 이 박사라 사모님이 안디옥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나요?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일본 나고야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3차 신경통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첫 번째 제가 해준 거, 여러분 병을 낫으려면 반드시 뭐가 낫어야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낫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낫어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했냐, 1번 조건 없이 사랑해라.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때 그 교회에 전도사로 오셨던 어느 분이 교인들을 갈라가가지고 나갔어요. 교회가 제법 자리를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은퇴하신 후에 나고야에서 이제 목회를 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이쁘다고 잘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서 나갔으니 얼마나 헛딱지가 나겠어요. 제일 속상해요. 근데 제가 그 박사라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그 전도사님 용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지금 나갔어도 나중에 만약에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는 못 보면 사모님, 첫 번째로 사모님이 천국을 못 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시면 어떡하실랍니까? 그 사람은 값없이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왕에 그렇게 갈라나가기로 했다면 그 교인들을 교회에 초대해가지고 그 분리 기념 환송 예배를 해주시고, 교회 재정이 있으면 그 재정을 나눠서 그 교회에 지원해 주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라면 그들이 사는 방법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내하고 있으면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아내의 소원이 있으면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야지
갖다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하느냐 그거 왜 저기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신이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내가 그거 도와줄 수 있는 걸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저는 서로 복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서로 아내에게 매여 있고 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매여 있는 게 뭘로 매여 있냐면 사랑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똑같아요. 그 사모님에게도 그 첫 번째 사모님이 그 병으로부터 나서려면 영원히 나세요.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하고 품어주십시오. 두 번째 음식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음식을 바꿔도 이렇게 했는데 얼마 만에 나섰느냐. 여러분 불치병 난치병이 1년, 2년, 3년, 4년 만에 나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 났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냐면 우리가 병드는 데는 당뇨병이 걸리려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요. 암이 걸리는데도 10년 정도의 잠복기가 거쳐요. 그런데 그 병이 났을 때는 한 달도 더 3달이면 좋게. 할렐루야. 요거는 심의정 목사님이십니다. 당뇨병이 걸리셨었는데 당뇨병이 걸리고서 생활을 바꾸고 식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개월 뒤에 당화혈색소를 검사했는데 5.4가 나왔습니다. 3개월. 그런데 식사를 이렇게 딱 바꾸고 나면 보통 평균적으로 5.0에서 5.5까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혈압은 70백이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70백이 나와요. 나이 먹어서 우리 혈관이 경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은 김종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기장이라고 여러분 기장교단 아시죠? 기장교단의 그 총회장을 지내셨던 그 김종성 목사님이십니다. 김종성 목사님이 홍파병에 신장이 나빠가지고 이제 그분이 만나는 분들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이제 콩팥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산다냐 재미없게 이렇게 해서 다 죽어가서 시리와 절망 속에 나날을 갖고 있는데 해피력은 그때 저하고 관계 교분을 잘 지냈던 이호성 목사님이라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기장 목사님이세요. 그때 이 목사님에게 콩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호성 목사님이 그러면 콩팥은 병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돌파리 목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직접 그분이 모시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크리아틴 수치가 5.4에서 한 달 만에 1.2. 그러니까 크리아틴 수치는 정상 수치가 0.7에서 1.2가 정상 수치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절대로 못 고친다고 한 달 만에 제가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콩팥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원리대로 돌아가면 모든 콩팥병 환자는 크리아틴 수치가 정상으로 이렇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크리아틴 수치는 뭐냐? 크리아틴 수치라는 건 소변 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의 양의 수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아틴 수치는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콩팥병 벗어나려면 뭐를 제한하든지 줄이면 돼요? 단백질을 제한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줄이고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 몸에 숨을 쉬는 건
숨을 쉴 때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보내죠. 이건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왜냐?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소화할 때 인슐린이라는 것이 필요해가지고 걔를 그 몸에서 흡수해요. 그런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서 배출할 때는 탄소로 배출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쉴 때 탄소를 배출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뭐 먹고 살아나는 거냐면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먹는 탄수화물이 다 무슨 탄수화물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탄수화물은 과일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복합당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쌀을 먹는데 그 쌀을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찌지고 볶고 튀겨가지고 먹고 있기 때문에 걔가 단순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당은 과일 외에는 다 복합당이에요. 근데 여하튼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숨을 쉬면서 배출하고 다른 일부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는 탄수화물은요, 체내에서 배출하는 회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회로가 없어요. 단백질은 먹으면 분해하는 과정에서 질소,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들이 생겨요. 젖산, 요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배출하는 회로가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통풍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몸에서 뼈에 골다공증이라든 이걸 유발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모든 동물들을 한번 보자고요. 고기를 먹는 모든 동물들은 물체를 쳐다볼 때 칼라로 보이지, 흑백으로 보이지 칼라로 보이지 않아요. 칼라로 보는 동물들은 과일과 채소에 대한 먹거리들을 금방 눈에 볼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눈이 칼라예요. 그런데 개 눈이 오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죠. 그게 눈와서 좋은 게 아니고 그동안 안 보였던 하얀색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고양이 마찬가지고요. 사자, 호랑이 모두가 다 개들 눈은 까만색, 하얀색 이 두 가지로만 보여요. 개들이 고기를 먹을 때 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뱀이 고기를 먹으면 씹어 먹어요, 잘라 먹어요, 찢어 먹어요,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먹어요. 절대 개들은 분리해서 먹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고기를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칼슘 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통뼈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동물들은 통째로 먹게 돼 있어요. 뼈채. 그러면 위산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위산보다도 고양이, 개, 사자, 호랑이의 위산은 200배가 강해요. 근데 사람의 위산은 약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백질을 주로 먹게끔 되어 있지 않은 동물인 거예요. 대신에 과일은 당뇨병이 걸리신 분들 여기 혹시 계실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 당뇨병이 계신 분들은 그래서 뭐를 하냐? 1당과 2당을 끊으세요. 이건 암도 마찬가지예요. 1당과 2당. 밥은 설탕과 똑같은 거예요. 밥도 1당입니다. 밥도 1당이고요. 그래서 복합당으로 먹는데 그것은 밥을 먹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다 12시간 집어넣었다 빼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질이 생기면서 혈당이 덜해요. 거기다가 식초를 집어넣어가지고 초밥을 만들어 먹으면 혈당이 더 떨어져요. 그걸 오래오래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당뇨병은 깨물어 먹지 않아서 생긴 병이에요. 그냥 막 꿀떡꿀떡 먹어. 여러분이 바빠가지고 일이 바빠서 시간 없다고 막 먹는데 그러면 딱 그래 한 사람이 딱 옆에서 그래.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왜요? 한 사람이 좋아요. 누가요? 누구일까요? 의사가 좋아요. 왜? 많이 벌어서 다 나중에 바칠 때.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을 저녁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바쁠 때는요. 밥 한 술 입에다 집어넣고는 이것저것 일하다가 그러면 한 10분 씹어요. 이것저것 막 일하다가 와가지고 생기고 한 술 또 집어넣고 와서 또 일하다가 와서 또 먹고 뭐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당뇨병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 가운데 배기 싫은 남편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요. 머리가 그러니까 희끗희끗 하신 분들은 그냥 그냥 두시고요. 혹시나 젊은 분들이 있는데 남편이 속을 시키면 오늘부로 보험을 하나 들어놓으세요. 생명보험. 그러고서 그 선식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이거 건강식이하고 맨날 줘요. 한 10년 뒤에 내가 왜 죽는지 몰라. 선식. 그 여러분 제가 이건 쪼크로 얘기한 거지만 씹어 먹으라. 씹어. 왜 그러냐? 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매의 목적이 있어요. 치매. 음식을 먹으면 자 위장에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여기서는 팩틴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십이장에 넘어가서 바로 소화 우리 몸에서 흡수해요. 흡수기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 탄수화물이나 이런 영양소를 어디에서 분해할 과정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는 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침이 옛날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죠. 우리 세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밀라제는 녹말당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의 이에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 건 녹말을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녹말을 드시면 돼요. 녹말이 들어있는 거 고구마, 감자, 바나나 이런 걸 생으로 먹으면 좋고요. 만약에 그런 녹말을 생으로 못 먹으실 것 같으면 밥을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12시간 집어넣었다가 먹기 전에 한 20분 전에 끓여놔요. 그래놓고는 근육을 씹어 먹으시죠. 자, 그리고 몇 끼마다 당근 하나나 오이 하나를 의무적으로 드세요. 대신에 이 식사를 하면 채소를 많이 먹게 돼요.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전해질 놈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짭짤하게 드셔야 돼요. 채소식을 하면서 싱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것은 두 가지 해로에서 해요. 나트륨 대사하고 칼륨 대사예요.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줘야 대사 작용이 잘 일어나요.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칼륨이 많아요. 근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싱겁게 먹은 사람은 죽으려고 판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산에서 자연 상태에서 키면 산에서 돌을 훑어먹고 흙을 빨아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소금을 먹으려고 하는. 왜냐면 개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많이 먹는 동물들은 반드시 소금을 섭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신 그리고 여기 지금 오신 분에게 당뇨병이 계시다면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하루에 2끼 식사하세요. 아침을 굶든지 저녁을 굶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몸에서 인슐린 풍기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 몸에서 저절로 인슐린 저항성이 사라지면서 몸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달 뒤부터는 그렇게 식사를 하고 2달 뒤부터는 한 끼는 과일을 드세요. 배 커지면 사과를 먹든지 배를 먹든지 바나나를 먹든지 포도를 먹든지 괜찮아요. 의사들에게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세례를 내가 믿지 못하신다면 2달 정도 뒤에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보고서 혈당 측정기를 딱 갖다 놓고 과일을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혈당 측정해보시고 3시간 뒤에 측정해보시고 하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도 잘 안 되신다 그러면 그때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분을 당뇨병 환자 제가 이건 어느 분이 콩팥이 벌어가지고 저한테 일주일 만에 콩팥이 좋아졌던 얘기를 하려고 전화 통화를 해주신 분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이것도 주정자 권사님 얘기인데 이분도 여기 저한테 찾아올 때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뛰어다니십니다.
여러분 혈관병이 제일 치료가 빠른 병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채소들을 먹기 시작하면 혈관병은 걸리지가 않아요. 뭐 심장에 스탠스를 3개를 박았는 어떤 이런 분들 수두룩한데요. 뭐 나는 평생 심혈관 약을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약 안 먹고 살아도 다 되게끔 설계돼 있어요. 근데 약을 끊으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심혈관 질환은 지구상에 몇 종 걸린다고요? 1종. 1종! 2종도 아니고 1종.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자예요. 왜 욕고 왔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잘 보존하는 것이 제게 맡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이 이대로 파괴되면 지구의 수위가 70m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땅들이 다 불에 잠겨서 살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면 강원도 태백이나 이런 데에 허름한 산꼭대기에 있는 땅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하튼 대부분의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뭐 전기차니 수소차니 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전기를 만들고 수소를 만들고 다 어디에서 와요? 자원에서 오죠. 그렇지? 자원에서 와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CO2를 막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쇼핑백 내가 갖고 다니고 비닐 안 쓰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영향력이 아주 미세합니다. 쓰레기 암만 분리수거요. 미국 갔더니요, 미국 애들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예 없더라고요. 걔들 분리수거 해도 아모니아가스는 아모니아가스대로 다 나오고요. 쌓일 건 다 쌓이고, 여러분이 먹는 그 약, 여러분 그게 다 바다를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바다가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려고 지구에 사람 숫자의 6배의 동물들을 키워요. 6배. 그 동물들이 내뿜는 메탄가스, 가장 강력한 환경 파괴의 주범이에요. 지구상에서 육식만 하지 않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지구는 거꾸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모두가 다 채식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부가 돌릴 수 없도록 가능하면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어주면 좋을까? 하루에 50g에서 60g이 최대치의 2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단백질을 어디서 보충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소가 사람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데 걔들이 그 몸뚱이를 유지하려고 고기를 따로 먹는 거 보셨나요? 코끼리가 그 육중한 몸을 유지하려고 고기를 따로 먹는 거 보셨습니까? 하마, 그 육중한 애가 그걸 다 뭘로 먹죠? 여러분, 소가 칼슘을 먹겠다고 자기 젖을 먹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은 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을 걸 끊고 먹을 걸 먹으면 저절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명망측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권면드립니다. 하루에 그동안 먹었던 음식, 고기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 고기 하나가 들어오려면 그 어떤 생명 하나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어떤 생명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이 어디 있어요? 불교인들은요, 그
살인하지 않으려고 암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 생명으로 좀 대해주시면 우리들이 막 살고 이렇게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일정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폐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거 육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담배하고 관련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치아에 균들이 임파선을 타고 내려가서 심장에 내려가고 뇌에 내려가고, 그래서 대부분 암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여러분이 먹은 육식이 이빨에 껴가지고, 그래서 세균들이 자라나면서 여러분의 몸으로 내려가는 것들입니다.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이 채소를 먹게 되면 치과 의사가 기본적으로 다 망합니다. 제가 7천만 원 견적에 이가 있었는데 지금 제 이로 먹고 씻고 살아가는 크라운 2개 했습니다. 7천만 원짜리 위에서. 그리고 현대 음식을 바꾸면 대부분의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위장암,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도시인들 대부분 의자 생활하면 치질 다 있으실 거예요. 음식들을 바꾸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다 사라집니다. 당뇨병 병이 아닌 여러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이렇게 하셔서 먹었던 양들을 조금씩 줄이시고, 그리고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완전한 채식으로 가시면 아마 저는 의에 계신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 키우면서 자기가 키운 개는 어떻게 먹냐고 하는데 남이 키운 개는 왜 먹습니까? 아니, 자기가 키운 개는 못 먹었는데 남이 키운 소는 어떻게 그렇게 뻣뻣일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 옛날 대학교 다닐 때 모두가 사랑이에 이 노래가 너무 좋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충만한 모든 존재들을 나와 같이 통일하게 대해주고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병들은 그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서 찾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직업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멀리 오셨는데 제가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